아, 이거 어머니가 내게 하는 얘기구나. 라고 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때가 12월 23일이었습니다. 12월 24일 교회에 첫 발을 내디고 그냥 별 감동을 못 느꼈는데 목사님이 손을 꼭 잡고 송구영신 예배를 꼭 드리셔라.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첫 번째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눈물을 펑 쏟고 이분이 쓴 노래가 가시나무입니다. 조성모의 가시나무. 여러분께 드릴 얘기는 이분의 무슨 무용담을 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고,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쓴 노래가 여러분, 풍경이란 노래. 풍경. 정호승 시인의 바발이란 시가 있습니다. 바발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바발스러운가? 바발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바발스럽습니까? 당연히 그러시죠. 얼굴 붙어 있으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화덕교의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더 고객에게 진솔하게 다가가십시오. 진솔하게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시라고 하덕규 씨의 일특기를 얘가 드렸습니다. 지금 목사님, 하덕규 목사님. 두 번째 드릴 얘기입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 여배우가 12월에 죽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사랑하던 남자가 이상한 이유로 헤어지게 됩니다. 남자가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찾아와 사랑을 고백하려는데 이 여인이 비가 막 내리는데 옆에 누군가가 우산을 씌워줍니다. 그 우산을 씌고 마침 그때 이 남자가 그걸 보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자는 요 남자가 왔으니 잘 됐다라고 했는데 남자의 뒷모습만 보고 막 뛰어가다가 교통사고입니다. 그리고 무려 3개월을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이 여자는 자기의 8년 후로 8년으로 날아가서 이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8년 후에 이 여자는 죽습니다. 이 여자는 방황합니다. 내가 이 남자를 만나면 나는 8년 후에 죽는다. 만나지 않으면 나는 오래 살 수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여자는 운명을 알지만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고 갑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마지막 독백이 나옵니다. 8년 동안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게, 왜냐하면 자기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아이는 8살에 죽고요. 아이는 8살에 엄마가 죽고요. 엄마는 동네 케이크점에 매년 아들 생일에 케이크 배달되게 요청합니다. 20살이 될 때. 아주 아름다운 영. 저는 여러분께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의 진정한 뜻은 뭘까요? 바로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는 이런 뜻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말에 딴 거 하지 마시고 이 영화 무료니까 유튜브에서도 무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알아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영화 아주 재밌습니다. 영화 볼 시간은 없고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의 의미를 맞습니다. 오늘의 의미. 대주항공 기장의 마지막 사투. 눈물 납니다. 정말 눈물. 그 벽에 부닥치기 3초 전. 3초 전입니다. 제주항공 기장은 뭘 하고 있었을까?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벽에 부딪히기 3초 전 이 팔이 보이시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조금이라도 속도를 낮출까? 라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요 팔은 그러나 해설자들은 하는 얘기는 부기장일 것이다. 기장은 어떻게든 응급 제동장치를 하려고 했고 부기장은 어떻게든 차의 속도를 낮추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 불가능한 암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직원들이 올린 그림, 저 뻗은 팔에서 안타까움과 두려움과 절박함, 기장님과 부기 가장 마지막에 시신을 찾을 수도 없어서 가장 마지막에 DNA로 두 사람이 발견됐어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명예가 실추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그 비상장치를 하지 않았는지. 양쪽 엔진이 다 멈춰서 당장 떨어질 것 같으니 동체 착륙은 기가 막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죽음에는 세 가지 어쩔 수 없는 우연이 겹쳐집니다. 하필 왜 거기 벽이 있었고요. 하필 왜 그때 새떼가 날아오는지. 하필 왜 모든 엔진이 다 고장났는지. 이 기장의 형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왔다. 외로이 사투를 벌였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는 이미 너무나 훌륭했고 충분히 잘했으니 이젠 따뜻한 곳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고마웠고 그리고 미안하다. 형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해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다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내가 나를. 남 말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 수없이 많은 이 다른 회사의 영업 자료를 봤습니다. 팩트였고요. 다만 여러분 나열된 영업 자료, A 플러스 자료도 봤고 인카 자료도 봤고 리첸코 자료도 봤습니다. 1월 영업 전략. 1월 영업 전략이 아니라 1월 상품 라인업이었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전략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좋으니 팔아라. 작년하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익률 조금 떨어졌으니 팔아라. 그리고 정말 좋은 거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거기에 한번 맞춰보십시오.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워킹데이 17일에
고객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요 네 가지, 다섯 가지를 딱 머리에 떠올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으니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용기가 있고 지혜가 없으면 바로 가서 전장에서 죽는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 용기가 없고 지혜만 있으면 방에서 죽는다. 그래서 용기와 지혜가 다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2025년의 키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무조건 고객을 만나러 가시면 바로 거절당하고요. 알되 만나러 가지 않으면 사업단에서 죽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용기란 무엇이냐? 용기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어떤 용기냐? 하루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가 허망해 가면 한 달이 1년이 허망하게. 그래서 2025년에는 하루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어떻게 바꾸느냐?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8번째 습관의 8번. 바로 하루를 혁신하라. 하루를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뀌느냐? 잘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배움이라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감탄하십시오. 이 세상에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감탄입니다. 제가 제주도 정방폭포에 갔는데 나는 정방폭포가 바로 물로 떨어져서 어머머 이러고 있는데 뒤에 노인네들이 물 떨어지네. 제주도를 왜 왔고 정방폭포를 왜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감탄해야 합니다. 감탄. 어머 이렇게 감탄. 새로운 시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것을 하시기. 두 번째, 지혜는 뭐냐? 지혜는 뭐냐?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학자 임용환 박사는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성공 가장 법칙을 중요한 점은 시대의 변화를 아는 거예요. 세상을 앞서간다는 건 100년, 200년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느끼고 있는 건데 그걸 먼저 하는 사람인데 그 먼저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생각하고 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왜 못하냐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해온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런 거 못해. 제 하는 거 따라갈 거야.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드리면 우선 다른 거 없고요. 세계 경제 현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트럼프는 보이지 않는 걸 보셔야 합니다. 트럼프가 강제로 불법 이민자를 내쫓겠다고 합니다. 불법 이민자를 내쫓는 게 트럼프의 목표구나.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물가 중에 32%가 집값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다 운막 같은 데서 살 수 없으니 돈을 벌자마자 가장 먼저 사는 게 집입니다. 그들을 추방하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바이든이 못했던 1번이 물가를 못 잡은 겁니다. 트럼프는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가를 잡아야 하고요. 물가를 잡아야 소비가 늘어납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반드시 금리를 낮추려고 할 것이고요. 물가가 내려가야 금리가 낮아지죠. 그거에 반기를 든 게 파월이고. 따라서 트럼프가 바보가 아닐 줄인데 절대로 본인이 1월 20일에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높이지 않을 것. 관세를 높이면 물가가 오르게 되는,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는. 그럼 관세를 높이지 않고도 수입을 높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뭐냐? 바로 쓸데없이 많은 돈을 막겠다는 거.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자. 아니면 미군의 공동 경비를 높게 하자.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전략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송구하게도 제가 뭐 자세히 이걸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백약이 무효.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너무나 많은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하지. 소비 지수는 2분기부터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같은 혼란이 2분기, 즉 5, 6월에는 끝난다는 가정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한 번 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아주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객들에게 지금 고객이 갖고 있는 것을 제대로 분석해주고 그거의 업그레이드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화법이 아주 필요합니다. 무조건 비싼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싼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경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제가 세일즈 노트에 드렸으니 고객에게 신문 자료만큼 신뢰를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 반드시 이 자료를 여러분 고객들에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잘 보십시오. 세법이 뭐냐? 바로 아주 싱싱한 가락시장의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고객의 아이스 브레이킹의 제1번은 언제나 세법. 얼굴, 넥타이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고객을 딱 만나면 예금자 보호가 1억으로 높아졌어요. 이 얘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속 증여세율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네요. 그리고 보험업계가 아주 다행인 게 비과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로 시작하십시오. 고객을 딱 만나서 여러분 예금자 보호가 1억으로 올랐네요.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와 다른 얘기로 이미 5분, 10분이 지나간 다음에 예금자 보호로 돌아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다른 시장에서 팔면 1kg에 5만 원. 최고급 셰프가 6시간 숙성해서 일식당에서 내놓으면 1인분에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가락시장의 물고기이고요. 어젠다, 세법과 연결된 화법은 일식당의 바로 최고급
일식 셰프의 저녁 만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사와 상관없어요. 예금자 보호가 1억까지 됐으니 가장 높은 수익을 고르세요.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0만 원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가 되면서 비과세되는 상품을 우선 가입하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바로 세법은 가락시장의 물고기고 물고기를 잘 숙성시킨 어젠다가 일식당의 저녁 만찬.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 가지. 예금자 보호 1억. 상속증여세가 전혀 귀지 않아요. 그래서 강남에 작년에 5급 아파트들의 무지무지한 증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적으십시오. 공시 가격과 감정 가격이 5억 차이 난 건 공시 가격으로 증여가 올해 1월 1일. 그래서 작년에 강남구에 아주 높은 증여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좋다요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비교입니다. 공시이율 연금을 10년 납을 가입하면 110% 정도 되는데 저해지 종신을 7년 납을 가입하고 3년 웨이팅하면 124.5%입니다. 그런데 앞에 거는 150만 원이 한도고 뒤에 거는 무제한 비과세를 반드시 손보려고 했으나 실제 정치 경제적으로 어수선해서 연장돼 있습니다. 이런 먼저 하고 상품을 얘기하시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바로 여러분 패밀리 오피스. 잘 보세요. 이 패밀리 오피스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가족법인입니다. 가족법. 여러분, 가족법인이 50억짜리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자녀가 가족법인이 아닌 개인 투자일 때는 9억씩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9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법인 설립해서 이렇게 법인 설립해서 대부분 지분이 30%면 3천만 원만 있으면 50억짜리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족법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혜택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드리고 1월 16일, 15일에 하는 더블랜 전문가 과정에 제가 가족법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1월 21일 화요일에 이런 내용들이 다 됩니다. 머니 콘솔트. 시간이 갈수록 부자가 되는 인사이트와 세법 변화와 금융상품, 자산관리, 부동산, 가업상속, 패밀리 오피스 이런 것들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우선 저해지 종신은 보험업계의 3대 변화에 따라 4월 1일이 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단기 환급률 인하. 그래서 짐작컨대 105%에서 110% 사이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분급 확대는 얘기 드렸고요.
손해보험의 합산 인수 한도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도 떨어질 것으로, 아니면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아니면 한도가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우선 이건 팩트니까 여러분 아셔야죠. 지금 7년 납 3년 웨이팅 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건 메트라이프입니다. 124.5%. 124.5% 메트라이프. 그리고 수수료도 이골이 676, 그리고 총 935니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A의 한 FC가 전화가 걸려왔는데 농협이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3 플러스 4가 나왔어요. 3 플러스 2가 아니라 3년은 100% 내고 4년을 20% 냅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시책 포함 700%나 돼요.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나 라인업에 아예 올리지도 않았어. 우리가 고객이 뭐 수없이 많습니까? 한두 명의 고객에 집중해야 되니까 수익률도 제일 높고, 그리고 환급률도 제일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래서 1번으로 메트라이프 124.5%와 수수료 이골 676, 그리고 총 935인 메트라이프를 우선 권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는 게 아임라이프입니다. 아임라이프는 수익률은 119%나 이골이 673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총도 5%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임라이프 만일에 달러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갖거나 너무 높은 이런 고객이 있다면 두 번째는 아임라이프를 권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상품에다가 지금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게 신한이죠. 신한도 627%와 그리고 870. 다음은 여기서 잘 들으시는 게 5년 납. 나는 짝한 거 없어. 그러면 여러분 5년 납은 동양생명이 124.9%. 그런데 수수료가 실제로 500%밖에 안 돼서 정말 고객이 짧은 걸 원한다면 차라리 농협 3 플러스 2, 농협 3 플러스 2로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또? 그런데,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성공하려면 타임, 적절한 시간에 가야 돼요. 적절한 시간. 그리고 어떤 고객에게,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어디서도 제가 토요일 때 일요일 오전에 교회 갔다 와서 과연 이 1월에 어떤 영업을 전개해야 될까? 어떤 것이 가장 피부에 와닿게 고객이 고개를 끄덕일까?로 준비한 거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지 종신 마케팅의 4가지. 1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1번 새해 선물. 새해 선물. 내가 나의 미래에 주는 선물.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여러분 고객 중에 젊은 고객이 있다면 저부터 1월 초에 시작하지 이렇게 권해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2월에는 못합니다. 1월 달에 여러분, 스포츠센터가 가장 좋아하는 달이 1월입니다. 스포츠센터는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냐면, 연회비를 내고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1월 달에 연회비 내면 아깝지. 그리고 연회비를 끊고 안 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스포츠센터에 끄는 사람의 95%는 샤워만 합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하다 안 와. 그 다시 무슨 얘기냐? 1월에 내가 나를 바꾸자. 라는 차원에서 결심을 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왜 월말에 계약이 많이 나올까요? 맞춰보십시오. 월말이 되면 왜 계약이 많이 나올까? 왜 많이 나오지? 여러분이 많이 강조해서, 난, 왜 많이 나오냐? 이게 심리입니다. 거의 급여가 월말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화법 중에 급여 날이 언제세요? 저희 뭐 월말이에요. 25일이에요. 26일에 가서 보세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나빠진 사람도 있지. 카드 다 써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마음이 편할 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달에 다 이런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아, 올해 부자 돼보자. 올해는 건강해보자. 여러분이 마수거리로, 야, 부자의 1번은 저축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드렸고요. 2번 잘 들으세요. 2번은 달러는 비쌀 때 해야 됩니다. 우리 집 달러 통장으로 시작하세요. 우리 집 달러 통장. 제가 이 자료 다 보내드렸으니 잘 인쇄해서 고객들에게 정확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설명해서. 세 번째는 아주 다양한 승부 전략입니다.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추가 납입이 되는 것도 있고 이것은 고객이 반드시 선택할 수 있게 할까 말까는 안 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좋으세요? 그러면 고객은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은 그 전에 있던 전략입니다. 4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인정하죠. 솔직히 인정하죠. 그래서 4번은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일확천금의 저축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데 고객님이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 분명히 이 저축이 도움이 돼요. 여러분 다시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식과 역발상으로 한번 가보죠. 일확천금의 저축이 아닙니다. 이걸로 부자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10년 후에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아예 솔직히 얘기하고 가보죠. 여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접근하죠. 제가 제안서를 드렸습니다. 지금이 타임, 1월의 타임, 즉 10년 후에 당신에게 선물해라. 10년 후에 당신에게 선물해라. 그래서 다만 선물을 하되 그냥 선물하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과세 확정금리 상품으로 선물하지. 이렇게 메트라이프 달러 보험으로 접근하지. 이게 1번. 자, 2번을 잘 보십시오. 2번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입니다. 거기 다 이런 달러가 지금 너무 비싸서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자, 2번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달러를 권하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높아도 돼? 지금이 적기인 거예요. 달러는 높을 때 적립식 원화 고정 납입 투자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해보세요. 이게 바로 높을 때 적립식 투자입니다. 높을 때. 매일 일정 금액으로 달러를 사라. 잘 보세요. 요걸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1년 동안 10만 원으로 주식을 산다고 할게요. 달러를 산다고 할게요. 10만 원이 딱 씁니다.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내가 120만 원이 있어. 고객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고객님이 12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일시금으로 달러를 사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왜? 지금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10만 원씩 나눠서 1년을 사면 똑같은 120만 원을 사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입니다. 보세요. 자, 매 10만 원씩 1년을 저축한 것과 120만 원을 일시에 저축한 건 지금 1,470원이잖아요. 이게 1년 후에 1,470원이면 수익률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일시금으로 넣은 건. 그런데 매일 냈다고 칠게요. 그러면 1,300원, 1,400원, 1,350원, 1,300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10만 원으로 달러 한 구자를 사는 거예요. 시작할 땐. 왜? 지금 시작할 때 달러 환율로 시작하니까. 그런데 1,470원이 1,450원으로 떨어지면 1.19잘 사는 거고요. 1,400원으로 떨어지면 1.29잘 사는 거고 1,350원으로 떨어지면 2구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다. 이 쟁표를 잘 설명하세요. 그래서 달러는 높을 때 해야 된다. 그래서 10만 원씩 10번 샀으면 73% 수익이 나는 게 바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다. 달러는 높을 때 일시금으로 사면 절대 이익이 안 나요. 그러나 적립식으로 사면 이익을 낼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다. 이 쟁표를 잘 활용하셔서 고객에게 신이 있는 저해지 종신 중에 달러를 권해 보시기 바래요.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1번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2번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2번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한국 돈, 원달러 환율이 낮으면 달러.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고객이 이래. 높을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이러잖아요. 고객님,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지금 같은 땐 무조건 한국 돈으로 찾아야 되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로 찾으시면 됩니다. 아유, 그래. 그런데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124.5%는 보장됩니다. 이 세 가지예요. 다시요. 1번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는 이해하시죠? 두 번째,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원화로, 원달러 환율이 낮으면 달러. 이거 헷갈려요. 이거 모르겠는데, 몰라. 이러면 안 돼. 헷갈리는데.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높죠? 한국 돈으로 찾아야 유리하겠죠? 그죠? 원달러 환율이 낮아요. 그럼 달러를 찾았다 기다려라. 우리 집에도 달러 통장 하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고객이 그래. 이거 어떻게 알아? 124.5%는 보장됩니다. 그것도 비과세.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가 드린 장표예요. 적립식 만기시 10년 환급률 124.5% 죄송해요. 124.5%는 그대로 된다. 여기 설명하라.
아시겠어요? 박수 한번 또 칠까요? 첫 번째, 다양성은, 자,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다양성은 말씀드린 대로 목돈은요, 달러, 추가나 필요경제고유채, 3년 납, 동양 5년 납. 이런 다양성을 가져라.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자, 절 보세요. 우리 집 강아지가 있어요. 왼수라고 생각. 왜냐하면 너무, 제가 우리 집 강아지가 아주 아팠어요. 여러 번. 그래서 2박 3일을 이렇게 맡기고 오면 한밤중에 난 가서 잘 있나 보고 왔어. 혼자. 그만큼 그 식구가 됐어요. 그런데 한 병원을 계속 갔지. 왜 그러냐면 그 원장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고 감성적으로 접근해보죠. 보세요. 이게 Don't buy this jacket.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 집에 자켓 많잖아요. 사지 마세요. 파타고니아에 엄청 샀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보세요. 이거 이렇게 좋아요. 싸고 재질도 좋고 다 좋아요. 안 사고요. Don't buy this jacket.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켓을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오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사지 마세요. 저희는 가장 오염이 덜 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역발상 전략이에요. 역발상 전략. 파타고니아. 그래서 아주 유명한 파타고니아의 자켓 전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보자고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요점 이해해요. 너무너무 좋은 상품이에요. 비과세예요. 그러지 말아보자고. 한 번만. 자, 요게 우리 집 강아지 오복이에요, 오복. 요 2개월 때. 요게 3개월 때. 요게 4개월 때. 지금 3살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를 한 병원만 가는 이유가 있어.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도곡동의 용품점이에요. 고객님, 강아지 인생은 사람 인생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짧은 20년 살 동안 그 어떤 존재보다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완전 오픈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도 사. 대박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편지를 보내보세요. 저는 발상의 전환, 진짜로 이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그리고 고객을 만나서 얘기해보세요. 야, 강아지 삶도 귀한데. 지금 무한 제주항공 사태로 다 불안하잖아. 너의 삶은 얼마나 귀하니. 그래서 이렇게 써보자. 주지 말고 감성적으로 다가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상품이 고객님을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가보자고요. 그리고 비과세 확정금리이긴 하지만 엄청난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고객님이 힘드실 때 혹은 지독한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 가난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높이세요. 이 보험은 그런 것이고 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요? 고객님도 언젠가 지독한 가난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이 상품을 권하고 싶습니다. 제 일은 행복지킴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여러분 암보험을 가장 많이 판 A의
암보험을 7건 팔았던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는 줄 아세요? 저한테 딱 와서 저는 제일 좋은 걸 권하지 않아요. 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암보험은 했는데 원 병실에 갔더니 30%만 가입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다 가입했는데 비싸서 중간에 다 깬대. 그래서 제가 권하는 암보험은 절대 깨지 않을 싼 보험입니다. 고객님 끝까지 갖고 계십시오. 부담 안 되게. 이렇게 진솔하게 가듯이 바로 여러분 고객을 만나 고객님 124.5%가 높은 건 아닙니다. 다만 고객님들 어려울 때가 나올 때고 오늘 이 상품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진솔하게 가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 마수거리로 접근하고 두 번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로 접근하고 세 번째 다음수로 접근하고 네 번째 뭐든 여러분 바로 순수한 진짜 그냥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러지 말고 하나도 과장하지 말고 이거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높은데 당신 지켜줄 거라고 확신해.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 지금 하루 10,000원씩 쳐줘. 이렇게 연초에 조금 진솔하게 접근하는 네 번째. 고객님, 이게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우리가 파는 것 중엔 제일 높은 겁니다. 고객님이 지켜드릴 겁니다. 이렇게 접근해보자.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요 얘기만 드릴게요. 절 보세요. 제가 상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정말. 일단 제가 만든 것 중에 제일 기분 좋았던 건 MG손해보험의 수술비 플랜. 인당 100건씩 받았어요. 진짜 미친 MG손해보험이 망하게 된 계기가 그거. 그들이 망하든 말든 우리는 엄청 팔았지 나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거. 잘 들어보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거. 교보생명의 연금보험을 들었어. 50만 원짜리. 그때 회사 목표가 안 돼가지고 내가 들었어. 50만 원짜리. 그리고 우리가 보험을 들으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중도 인출, 여러분 안 해요? 난 엄청 많이 해. 중도 인출을 했어. 그래가지고 잘 썼지. 근데 그게 중도 인출이 갚아야 되잖아. 이해하세요? 갚는 게 뭐야? 중도 인출은 내 돈이잖아. 그걸 다시 넣었더니 교보생명이 또 2.5% 수수료를 받는 거야. 그냥 창구에 가서 쓰웠어. 이거 내가 낸 돈이고 내가 약간 대출도 아니고 내가 빼서 다시 넣었는데 1,000만 원 내서 1,500만 원 낸 것도 아니고 다시 넣었는데 왜 이걸 받냐 그랬더니 약관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다 없앴어요. 전부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리고 DGB생명, 그때 DGB생명 그 사장님이 아주 시도 잘 쓰고 멋쟁이였어. 그런데 야, 나 잘리게 됐다. 네가 좋은 상품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그러면 삼성 투자신탁 거기 부사장이 제 입사 동기. 걔를 오라 그래. 여러분 이거 완전 팩트예요. 걔를 오라 그랬어. 그래서 야 EMP를 만들어. EMP, ETF가 아니라 AI EMP를 만들어. 그게 2019년이에요. 그걸 만들었어. 잘 들어보세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삼성 자산운용이 만들었어. 그리고 그걸 세 군데 줬어. 하나가 삼성생명. 두 번째가 DGB. 세 번째가 ABL. ABL은 못 만들겠다고 연락이 왔어. 삼성생명은 만들어주겠다. 삼성생명 만들어주는데 삼성생명이 만들어주되 보증은 안 된대.
보증은 못 해준대. 자기네들이 허가가 안 나는데. DGB는 프라이싱 딱 계산하더니 연금 받을 사람 100명 중에 10명밖에 안 되니까 만들어 줄게요. 라고 만든 게 지금 여러분이 파는 상품이에요. 다시요, 고객에게 모든 보험은 보험회사가 만들고 펀드를 결정해요. 그런데 이 상품은 증권회사가 만들고 자문회사가 만들고 보험을 왜? 두 가지. 비과세. 해외 펀드가 22% 양도소득세를 내요. 해외 주식이 22%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러나 이 상품은 비과세. 두 번째, 7%. 그래서 자, 변액 중에서도 이게 700%로 가장 높아요. 아임라이프 플러스가 아니라 더블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왜 더블 플러스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더블이냐면 업계 최초예요. 연금 쓸 때, 여러분, 국민연금이 어때요? 내 나이에 연금을 받으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안 받으면 7.2% 올라가거든요. 이 상품이 그런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뭐냐? 여러분, 이거 무조건 60세로 연금 개시를 신청하세요. 나이가 40대면. 65세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연금을 받을 때 직장을 다니고 있네. 직장을 다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연금 안 받아도 되잖아. 5년 있다 받아도 되죠? 그러면 플러스 특약을 신청하면 40%의 본인이 받을 연금액이 5% 수익이 또 붙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블 플러스 특약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전 세계 최초로 연금이 개시됐는데 내가 받은 연금의 40%를 5% 불이해서 5년 후에 받는 거. 신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스토리텔링이 기가 막힌 거예요. 스토리텔링. 자, 지금도 저금리가 되는데 고객님이 연금 받을 땐 더 저금리 해서 내가 받을 연금액의 40%까지를 5년 후 최대한 10년, 최대한 10년, 10년 후에 받으면 40%가 5% 불이돼서 자, 60세에 받을 걸 66세에 받는 거고 61세에 받을 걸 67세에 받는 거고 이렇게 따박따박 5년 후로 돌아가는 특약을 만든 게 바로 아임라이프. 그래서 실제 자, 가장 큰 게 바로 여러분 보세요. 요거예요. 바로 연금 개시 이후에 연금이 증액되게 바로 만든 상품이 바로 요거다. 그래서 실제 연금이 아주 높았어요. 실제로 KDB가 가입석에서 찍으면 약간 많았거든요. KDB보다 더 많아요. 더 많게 바꿨어. 바로 아임라이프가 바꿨어. 그런데 연금액 여러분, 이거 평생연금 플러스 특약이 생긴 거예요. 평생연금 플러스 특약이 뭐냐? 지금 연금을 딱 개시가 됐는데 40%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미뤄. 그때 되면. 꼭 미루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다. 제 얘기는 여러분, 세상에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연금 받을 때 이 연금이 필요 없으시면 국민연금 차입 5년 후에 받을 안 받은 거를 5% 불이해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 받은 것을 5% 불이되니 이 상품이 갖고 있는 연금의 특징도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접근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평생연금 플러스 제도예요. 평생연금 플러스 제도가 신설돼서 자, 봐요. 30년 7%잖아. 그리고 이후에 5%잖아. 연금이 딱 개시된 나는
요거는 나중에 받. 나중에 받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걸로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계약자를 바꿔서 아내가 받게 할 리가 없지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나? 있을 수도 있어? 네. 생각해서 그때 헷갈려가지고 많지만 아니 그렇게 아임라이프는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자 조기연금을 신청했는데 일을 하고 있네. 그럼 40%를 10년 후에 받게. 그러면 연금 개시가 된 거잖아요. 이미 된 거죠. 그렇지만 지금 안 받은 거잖아. 당시의 돈 수익률은 그만큼 높지 않을 거 아니야. 5% 불이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드린다. 이게 지금 직전 1년 수익률이 16% 났기 때문에 연금액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투자 시장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투자 시장.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고객을 만나서 딱 얘기할 게 적어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80억 불, 110조를 4년 동안 AI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40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엔비디아가 4.5% 올랐어. 4.5%.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 손정희가 AI에 143조를 투자하겠다고 트럼프 앞에서 약속했어. 트럼프 앞에서. 그래서 미국의 블랙락이라고 있어요. 블랙락에서 발표한 거는 앞으로 5년 AI에 투자하면 20년 먹고 산대. 앞으로 5년 AI에 투자하면 20년 먹고 산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미국 주식이에요. 미국 주식. 다만 미국 주식에 투자하되 리스크 해지가 돼 있어야 된다. 리스크 해지. 여러분 아임라이프가 이 상품을 중지하려고. 왜 그러느냐. 25개월이면 다 해약한다. 해약을 시킨대. 누가? FP님들이. 원금 넘었다고. 새로운 거 들으라고. 왜냐하면 적립식인데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해요. 14% 쓰거든요. 사업비 14%. 그런데 이게 16% 나잖아 수익이. 금방 원금이에요. 아주 안정적으로 16%나. 10년 평균이 14%야. 그러니까 2년 지나면 10%씩 남아요. 야, 네가 권한 것 중에 말이야. 2년 만에 원금이 넘는 것도 이렇게 많네. 그래서 다 해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GB 입장에서는 5년 이상 유지해야 사업비를 다 회수하는데 초기에 다 사업비 집행했잖아요. 25차월 되면 모두 해약하는 상품이 이 상품.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중도 인출되죠. 절대로 고객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2배 추가납입니다. 수수료 없이. 그런데 추가납입한 순간부터 7% 보지. 그 금액이. 이게요. 추가납입이 종신하고 달라요. 월 100만 원씩 10년 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1억 2천이잖아요. 2억 4천을 추가납입할 수 있어요. 중간에. 아직 납입하지 않은 것도. 그것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가 막힌 상품 중에 상품이 아임라이프. 거기다가 수수료 경쟁력은 종신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고객에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마워요 트럼프. 트럼프가 미국 주식을 올려주면 우리 고객의 자산이 그게 다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고객을 여러분의 상품과 연결하는 어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절 보세요.
1번 마수거리. 저축부터 시작하자. 2번 달러는 비쌀 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10만 원씩 1년 내는 것과 120만 원을 한꺼번에 내는 게 73% 수익률 차이 난다. 그래서 요것만 잘 설명하면 달러를 가입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만 원화값이 비싸면 한국 돈으로, 원화값이 싸지면 달러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124.5%는 보장됩니다. 다양한 상품군으로 가되, 자, 절 보세요. 고객님, 정말 진솔하게 편지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부자 되세요. 최고의 상품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을 낮춰보자. 이걸로 부자 안 돼요. 그러나 어려울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려워지는 분들은. 그래서 권합니다. 아시겠죠? 네. 주식, 펀드, ETF, EMP, AI EMP 중에 7% 보장되는 상품은 증권회사에서 만들고 보험을 적용합니다. 자, 이게 비과세 된다 이러지 마시고요. 증권회사에서 만들고 보험이 적용된 이유가 비과세와 7% 보증이다. 거기에 대한민국 최초로 연금 개시 이후에 연금액을 40% 5년, 10년으로 뒤로 돌릴 수도 있다. 여러분, 17일이에요. 우리가 고객을 만나는 그 순간이 수사가 소의 정수리에 칼을 꽂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단어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진짜 핵심 딱 이렇게 가요. 예금자 보고가 1억까지 됐어요. 상속증여세법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비과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저축부터 시작해. 작년에 했는데 또 하는 거야. 이렇게. 작년에도 했는데 또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제가 뭐라 그래요? 용기와 지혜. 용기가 없으면 집에서 죽고, 지혜가 없으면 나가서 죽고, 용기와 지혜를 다 갖자. 아시겠어요? 네. 마치겠습니다.